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고양이를 한 번쯤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부럽다. 나만 없어, 고양이. 고양이 키우면 너무 귀엽겠다. 저도 고양이를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들입니다. 흔히 이제 SNS, 유튜브 이런 데를 보다 보면 집사품에 안겨서 골골송을 부르고 보통 다 개냥이들이죠, 그렇죠? 또 동그란 눈으로 나를 많이 쳐다봐주고 그 다음에 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마치 나만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래서 나도 한번 키워볼까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강아지는 아시다시피 매일 산책시켜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미용도 해줘야 돼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왠지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산책도 필요 없고 혼자서도 집에서 잘 지낼 것만 같아서 비교적 키우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고양이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상을 하면서 걱정 반 설렘 반으로 리오니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상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불편한 부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입양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입양 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한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분들만 입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털빠짐입니다. 저도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털빠짐이었는데요. 그래서 입양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샴이나 러시안 블루와 같은 단모종 고양이가 털이 덜 빠져서 초보자가 키우기 쉬운 고양이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2달 된 리오니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털이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샴 고양이가 진짜 털이 별로 안 빠지나 보다 하고 안심했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6개월 정도 되고 특히 봄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털이 날리기 시작하더니 집안 곳곳에서 고양이 털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햇빛이 좋을 때는 털이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특히 또 털갈이가 시작되니까 털이 더 많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양이를 키우면서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눈도 가렵고 코도 가렵고 그래서 계속 눈과 얼굴을 만지게 되고 또 재채기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털이 얼굴에 붙으면 잘 보이지 않아서 계속 그냥 간지러워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샴이라서 털이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아기 고양이일 때는 원래 털이 별로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털이 당연히 옷에 붙는 거는 기본이고 패브릭 소재나 의자, 뭐 매트리스, 이불에도 자연스럽게 항상 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면 소재의 뭐 잠옷이라든지 뭐 니트 종류의 어떤 사복이라든지 검은 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잘 입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이불도 소재를 찾을 때 항상 고양이 털이 덜 묻는 털면 쉽게 털리는 그런 소재들을 항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이나 책상 위에도 항상 털이 있어서 저는 뭔가를 사용하기 전에 꼭 한번 닦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 털은 이렇게 옷이나 이런 소재에 박히기 때문에 돌돌이로도 잘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기를 돌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검은 양말을 신고 집안을 조금만 돌아다니면 발바닥이 고양이 털로 이렇게 금세 하얘집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기 전에 어떤 고양이는 털이 별로 안 빠진다더라 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양이는 없습니다. 스핑크스라는 종이 있던데 그 종은 이제 털이 없으니까 털 빠진 문제는 좀 덜 하겠지만 그 친구는 또 기름이 많이 나와서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리오니를 키운 지가 이제 벌써 4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거의 이제 털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배변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포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배변 문제였는데 저는 사실 고양이가 알아서 대소변을 잘 가린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처음 내려왔을 때 화장실을 잘 알아서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고양이는 배변 훈련이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집을 비우기 시작하니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제 계속 이불에 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일도 바쁠 때고 공부할 것도 막 많을 때였는데 밤낮으로 이제 빨래방에 가서 막 이불을 빨고 막 건조해오고 이렇게 해오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시도도 해봤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빨래하다가 지쳐서 어느 날은 한겨울이었는데 이불과 매트리스를 다 치우고 한동안 이제 맨바닥에서 같이 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이제 괜찮아졌나 싶어서 다시 이불을 깔면 또 실수를 하고. 그때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좀 괜찮으려나?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항상 조마조마했었어요.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간호사 한 분이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키우던 고양이가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더라. 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쯤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봤는데 저도 다행히 정말 몇 달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그런 행동들이 사라졌고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습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이제 혼자 매일 집에 있어야 했던 새끼 고양이 리온이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겠죠. 아무래도 새끼 고양이기도 하고 집에 매일 혼자 있어야 되고 외롭고 불안한 마음에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안하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무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리오니가 2달 된 새끼 고양이였을 때 귀엽다는 이유로 손으로 되게 많이 놀아줬습니다. 입에 손을 넣으면서 장난을 치고 그때는 이제 이빨도 작고 힘도 약하니까 물어도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놀아줬던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어느 순간 이제 손만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물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책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손만 보이면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었고 그래서 이제 서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높은 테이블에 이제 서서 작업을 하면 발을 쫓아다니면서 물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자고 있는데 막 와서 물기도 하고 통화를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와서 막 물기도 했어요. 힘도 이제 세지다 보니까 물리면 꽤 아프고 또 특히나 이제 고양이는 살짝 물어서 긁히듯이 이렇게 물리면 쉽게 부어오르고 또 상처도 잘 생깁니다. 이 연고를 또 바르면 뭐가 또 그게 그렇게 맛있는지 따라다니면서 막 핥아요. 아무래도 그게 고양이한테 좋은 성분일 것 같진 않아서 연고도 제대로 못 바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손과 팔에는 또 뭐 발등도 마찬가지지만 물린 상처로 얼룩져 있었어요. 뭐그 상처나 흉터가 없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그것도 이제 추억으로 남았지만 아직도 무는 습관을 완전히 고치지 못했어요. 그건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귀엽다고 손으로 놀아주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고쳐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치려고 이제 방법을 찾아봤는데 보통 물면 소리를 지르지 말고 뭐 무시한 다음 자리를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해보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물리면 너무 아파서 소리를 안 지르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해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요. 그래서 이제 피하다가도 물리고 특히나 이제 자다가 물릴 때는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네, 네 번째는 가구나 물건의 회수 문제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특히 이제 패브릭 소재 가구들, 뭐 가죽 소재라든지 이런 가구들은 고양이의 스크래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파나 의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발톱으로 긁기 시작하면 금방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한번 긁었던 데는 또 가서 그곳을 똑같은 곳을 긁더라고요. 또 저희 고양이는 옷장만 열면 쪼로록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걸 좋아하는데 매번 나오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어쩔 때는 가만히 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옷 안감을 다 물어 뜯어놨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어느 날 뭐 옷을 의자에 대충 걸어 두기라도 하면 그 옷은 이제 더 이상 제 옷이 아닌 리온이 장난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바지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한 번씩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올이 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선반, 뭐 화장대 위에 있는 물건들도 사실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책이나 종이를 그렇게 물어 뜯어요. 염소도 아닌데. 그래서 선반이나 화장대 위에 이제 올려놓은 물건들도 뭐 일부러 꼭 보라는 듯이 이제 발로 툭툭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망가지거나
바닥이 찍히는 일도 허다하게 발생됩니다. 특히 이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찍힘 같은 것들이 좀 스트레스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벽지 훼손이라든지.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다 보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은 예전처럼 아무데나 두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식품도 최대한 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 5번째는 공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고양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뭐 물건들을 계속 떨어뜨린다든지 옷장문도 막 스스로 열어서 들어가고 한 번은 이제 뭐 알아서 들어가서 옷을 뭐 물고 뜯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래거리에 이제 널어둔 빨래를 막 위로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래거리 위에는 하도 올라타서 뭐 넘어뜨리고 결국 이제 망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쓰레기통을 계속 넘어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게 원룸에서나 작은 공간에서는 고양이랑 같이 살기에 좀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간이 분리될 수 있는 집을 고려하게 됐고, 이사를 할 때도 리온이 고양이를 중심으로 이제 집과 방 구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손이 최대한 덜 가야 되는 것은 방 한쪽으로 몰아넣고 뭐 문을 닫고 다니는 방식으로 이제 방을 구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환기가 필요하고, 또 고양이 화장실은 모래가 이제 많이 튀는 것을 고려해서 베란다를 이제 고양이에게 제공해 드렸습니다. 아예. 그리고 가구도 뭐 디자인과 가성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관리하기 쉽고 또 이제 훼손이 덜 될 수 있는 소재나 청소하기 쉬운 것들을 기준으로 고르게 되더라고요. 점점 이제 가성비와 인테리어, 뭐 내가 원하는 디자인, 소재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새삼 언제 그런 일이 있었었나 싶을 정도로 예전보다 지금 쾌적하게 잘 같이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바닥 찍힘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이제 있고, 결국 이제 같이 살고 있다는 흔적들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 패턴입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자고 새벽이나 밤에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을 비우는 직장인이시라면 이 부분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이제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자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사가 이제 늦게 귀가를 하면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집사의 생활 패턴을 따라가는 고양이들도 많던데, 저는 이제 낮에 집을 비우고 밤에 작업을 할 때도 많고 해서 좀 불규칙할 경우가 많아서 하루 종일 또 일하고 오면 피곤하니까 쉬고 싶거나 아니면 뭐 마저 못한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부터 고양이는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꼬장 아닌 꼬장을 부릴 때도 있고, 그래서 집사가 막 자려고 할 때쯤 이제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물건들을 막 떨어뜨린다든지 뭐 서랍을 계속 연다든지 뭐 울면서 깨운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이제 괜찮은 날이면 웃으면서 넘길 수 있지만 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정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많이 피곤한 날에는 이런 상황이 꽤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고양이가 그냥 귀엽고 평화로운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조금은 불편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지 않을 때보다 함께 살게 되면 쾌적함이나 시간, 비용, 수면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리오니와 함께하는 행복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불편들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리오니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많았지만 아직도 사실 서투르기는 해도 조금씩 리오니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의 태도도 방식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리오니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쳐다만 봐도 사랑스럽고 혼자 엉뚱한 짓을 하다가 저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가만히 와서 같이 기대어 누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고양이를 입양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장점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